방탄입니다. 방탄이라고 지금 직접 인용이죠. 누군가 말을 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야, 전대 돈봉투 면죄부 개정 추진, 몰래 발의 개탄. 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이게 나왔었죠. 근데 그거는 성남FC였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지금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뭐 허정식 그리고 이성만 의원 등이 기소가 돼 있는 바로 그 전대 돈봉투 사건 관련한 건데, 관련해서 이거 면죄부 개정이다라는 게 제목에 박혔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작심하는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거 결국 면죄부 개정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준호 의원님. 사실 이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뭐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건데, 특히 소급 적용이 형사법에 소급 적용은 보통 안 들어가는데 왜 이것도 들어가 있느냐라는 걸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전당대회가 보통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은 네. 4년이지만 정당대회에서 나오는 당직자들은 보통 2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데, 이 2년 정도의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도 보통 공소시효가 형사법상 7년에서 10년 정도인데, 그 뒤로도 임기 다 마치고 난 뒤로도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그 재판에 대한 그 부담이 남아있다는 건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소시효를 줄이는 거는 이 법 취지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칙 규정으로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 면죄부 네. 규정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저희도 만약에 그게 틀리다라고 하면은 고치면 되는 거고, 근데 법 취지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부칙으로 해서 소급 적용의 문제면 그건 논의하면서 차츰 뭐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인 건데, 법 취지 자체는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년 동안이 일하는 건데 그 뒤에 5년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희 의원. 아니 22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까? 협의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 생기겠습니까? 토론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 찾는다 그러면 저도 찬성입니다. 토론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고 천상천하 민주당 독존입니다. 지금 현재가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꽂히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진리 아닙니까? 설사 이 법이 뭔가 좀 정당성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돈봉투 사건 등등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공소시효를 6개월을 하자, 이 정당법 개정하자, 이건 바로 누가 혜택받느냐? 돈봉투 사건이 혜택받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급 적용 부칙까지도 만듭니다. 이걸 협의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능성 둔다 그러면 이 조항 안 두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자체를 그 자체가 이 법에 대한 입법성 독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다수당 횡포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천상천하 민주독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법을 마음대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근데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이 이 법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법 위에 거야 성남FC 방탄법. 아까 저희 일면에서 소개를 했었던 바로 그 법이죠. 이 제3자 뇌물법 관련해서도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형법 제 130조인 거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땐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있죠.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성남FC 후원받은 거 이재명 대표 지금 적용된 그 혐의 혹시 성남FC 사건 겨냥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또 한동훈 대표가 또 언급을 했어요. SNS에 어제 뭐라고 글을 썼느냐. 민주당은 무죄를 받기 글러서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까? 돈봉투 사건은 공소시효를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하고 성남FC 사건은 뇌물죄를 축소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민주당 정치인은 죄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 주는 법 만드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도 이제 추철현 의원님하고도 뭐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네. 절대 뭐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은 아니고요. 평소 소신이시고 저희가 보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는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결국엔 입법이 되고 나면은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보면은 가격 담합을 가장 나쁜 행위로 보는데 그런 가격 담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대한 후생 효과라고 그래서 가격 담합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더 크다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형법 개정안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서는 위법성 조각이 된다라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 네. 구체적인 기준은 결국에는 개별 사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뭐 성남 FC 사건을 겨냥을 하고 이게 그 사건에 적용이 돼가지고 곧바로 이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될 거다 이런 거는 좀 억측입니다. 네.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자꾸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건 법적 이 적용 방향으로도 좀 맞는 거다. 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몇 개의 법이 만들면서 개정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니까 다른 법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라는 게 또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정당법. 이 6개월로 줄이는 법안, 그게 지금 요 정당법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남FC 관련한 방탄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건 형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개정안 2개를 더 냈어요. 뭘 냈느냐? 검찰청법 개정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그럼 이거는 혹 이런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재판에 수사검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검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냐? 법관이 사건 공범한테 유죄를 선고했거나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한 경우도 법관 제척, 기피 사유로 추가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상당히 중형을 받은 상태죠. 징역 9년이 넘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제척 기피하기 위해서 혹시 개정안 낸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사실 이게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왜 자꾸 우리가 뭐만 하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래 연관이 있나 본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또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맨 위에 있는 이건태 의원님 네. 개정안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요. 수사 개시한 검사는요. 현행 법으로도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공소 제기 못하는 검사가 또 재판에는 공소유지하로 참여 들어온다? 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법 취지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네. 왜 이게 이전에도 발의가 안 되고 있었지라는 측면이 있는 법안들인데 네. 이걸 특정 이재명 대표 사건에 뭐 적용이 되는 처분적 법률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아니 이거는 원래부터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우리가 이거를 이 앞뒤를 좀 맞추려고 법으로 그냥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갖고 왜 자꾸 우리한테 하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희 의원님. 정치인의 도덕이라는 것은요. 오해를 살 만한, 즉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법이든 정치적 행위든 이런 일련의 법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저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본인들과 직접 맞닿아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으로 미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검찰청법 개정안 저거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소 제기 못하죠. 뭐 현행법상. 그러나 이 공소 유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하는 검사가 또는 수사관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 수사의 유지 이 자체를 흐트러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법이라는 것은요.
보편타당한 가치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보편타당한 상식의 선이라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법적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안도 그렇고 지금 형법 개정안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사법리스크의 논리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형태로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오해하는 말입니까 이게? 정 의원님, 지금 짧게. 국민적인 오해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오해를 받고 계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섭절차 시스템 안에서 지금 재판을 다 받고 계신 거고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럼 이걸 놔두고 앞뒤가 있는 부분인데 발견이 됐는데 법안 발의를 안 하고 넘어갈까요? 재판 끝날 때까지 그것도 말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게 그럼 법안이 오류가 있는데 그럼 얘기를 안 하냐? 이걸 개정을 안 하냐? 아니다. 앞뒤가 너무 착착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누가 봐도 오해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야의 간극이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넓고 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